코로나19 여파에 수출이 급감하며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규모는 9년 3개월 만에 최대 시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보합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슈퍼 추경에 나섰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 책임 인정과 계약 무효, 원금과 피해금을 더한 110%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원 은행장이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수출이 급감하며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는 3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조 7,9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4월 이후 1년 만의 적자인데다 적자 규모도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우선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 수지 흑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47억 9천만 달러나 줄어든 8억 2천만 달러에 그쳐 2012년 4월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또 3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금 지급이 4월 중 이뤄지며 임금, 배당, 이자 흐름과 관계 있는 본원소득 수지가 22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해 9주간의 하락세를 끝냈습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담은 12.16 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최근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달 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지나며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절세 급매물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보유세 기준일 이후 굳이 집을 급하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매수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강남 4구와 마용성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노도강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도로에서 수소 연료로 운행되는 수소버스 보신 적 많을 텐데요. 그런데 기술이 까다롭고 건설 비용이 높아 수소 상용차만을 대상으로 한 충전소가 없었습니다. 이에 민관이 협력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 상용차 충전소를 열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구축된 수소 충전소는 약 30곳. 이 중 수소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만 담당하는 충전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반 수소 승용차에 비해 연료 압력 방식 등의 기술이 까다롭고 건설 비용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전라북도와 협력해 완주에 국내 첫 상용차 수소 충전소를 열었습니다. 충전 가능 용량도 기존 충전소의 용량인 300kg 대비 2배가량 많습니다. 이는 1시간에 수소 승용차 22대 또는 수소버스를 3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완주 수소 충전소는 저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버스, 수소트럭과 연계해서 전 세계의 수소 상용차 보급 및 확산을 선도해 나가는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점에서 이를 위해 현대차는 충전소 건축비와 건설 부지를 제공했고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압축기와 냉각기 등 설비 구축 비용을 담당합니다. 완주군은 운영 비용을 투자하고 전북 테크노파크는 운영 주간 업무를 담당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명 시대의 첫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정한 전라북도를 지켜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전기차 시대의 도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그간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상용차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소비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화장품 소개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명동에 새롭게 단장한 아이오페 랩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피부 유전자 분석과 3D 마스크 등 개인에 특화된 화장품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맞춤형 화장품으로 새로운 성장을 꾀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 특화된 화장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전략의 결과물로 서울 명동의 맞춤형 화장품 소개 공간인 아이오페 랩을 새롭게 단장해 열었습니다. 아이오페 랩은 아이오페의 피부미래 연구 공간이자 프리미엄 판매 매장으로 피부 측정과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용 키트를 활용해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고 전환기, 안테라 등 첨단기기로 타고난 피부의 특성을 측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스크를 제조하고 즉석에서 배합한 맞춤 세럼을 제조합니다. 개인에게 가장 맞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이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현재 피부 상태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부 유전자까지 연구를 하면서 좀 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은 서경배 회장이 강조해온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이 기술은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20에서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맞춤형 화장품 개발은 정부의 기조와도 발걸음을 같이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K뷰티 부흥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을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올해 3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지난달 28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아이오페 랩을 방문해 맞춤형 화장품의 현주소와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화장품 기업 CEO들과 만나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전 세계의 쿠션 팩트 열풍을 일으킨 아모레퍼시픽. 맞춤형으로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삼성그룹펀드 수익률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세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이소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코스피가 1,400선과 1,500선을 오가던 지난 3월 말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42,500원, 5만 원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급락하자 삼성그룹주를 담은 삼성그룹 펀드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 31%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회복하자 펀드의 수익률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FN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삼성그룹 펀드의 수익률은 11.31%.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힘입어 펀드 수익률도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중인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판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4월달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래도 이제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래도 이제 회복 국면 들어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원은 올 하반기에 애플이 핸드폰 가격을 인하할 경우 삼성전자도 가격을 내리고 많이 파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본인 기소 여부에 대해 시민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영장 청구라 검찰의 강경한 맞대응 행보로도 읽힙니다. 이번 주 코로나19가 몰고 온 굵직한 경제 정책 이슈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했고요. 35조 원이 넘는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수십조 원을 지금 투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은 무엇인지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은 한 해 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반기에 정책 방향성을 드러낸 건데 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입니다. 당장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역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예. 이 경제적 충격을 아직 여유가 있는 국가 재정을 풀어 조기에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이 3차 추경도 그래서 약 35조 원 규모 역대 최대로 편성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이 낮은 금리로 돈 빌려주고 항공과 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기간 산업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 펀드를 만듭니다. 이 고용 유지와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금융 지원해주고요. 신산업 뭐 나오고 지금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움츠러든 소비를 좀 살리겠다 이런 대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 소비 쿠폰 등을 통해 위축된 심리를 좀 간접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 소비 쿠폰 규모는 약 1,700억 원 가량인데 이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등 8대 분야 할인을 통해 9천억 가까운 소비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9월부터 온라인으로 숙박을 예약하면 100만 명에게 약 3에서 4만 원 할인해주고 우수 관광 상품을 선결제하면 30%를 깎아줍니다. 특히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여름에 국내 휴가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것들 좀 미리 좀 챙겨두셔야겠고 예. 이 소비 쿠폰은 역시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달 영화를 시작으로 7월 공연과 농수산물, 8월 체육 등 단계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선착순이라는 말에 빨리 클릭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네. 반응 좋았던 게 지역사랑 상품권인데 이거 발행을 좀 확대한다고요? 네, 좀 생소했는데 좀 재난지원금 발급 이렇게 받으시면서 우리에 예. 좀 익숙해졌죠.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 발행 규모를 3조 원 더 늘려서 9조 원까지 확대합니다. 이 남은 상품권 발행한 것도 이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 상품권도 2조 더 풀기로 했습니다. 예. 그냥 현금 푸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쿠폰, 상품권으로 그렇습니다. 풀고 내수를 살려보겠다라는 의지인 건데 또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이 있죠. 네, 요즘 대형마트나 이 가전제품 할인점, 판매점 가보면 예. 으뜸 효율 관련 스티커, 이 포스터 있는 거 자주 좀 보셨을 맞아요. 텐데 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결제액의 1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돌려주는 사업을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번 추경을 통해 이 사업비를 3천억 원에서 4,500억 원 규모로 더 늘렸습니다. 이 세탁기와 TV 등 기존 10개 품목에다가 이 요즘 인기 가전으로 떠오른 의류 건조기도 추가했습니다. 이 전기료 많이 잡아먹는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실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 소개해 주셨는데 그 혜택이 주면은 뭐 빠지는 것도 있겠죠. 줄어드는 게 있다면서요. 네, 뭐 기간은 연장됐지만 또 폭을 줄이는 이런 예.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 이 하반기에 승용차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는 건데요. 이 개소세 인하가 연장됐지만 그 폭을 이렇게 대폭 줄인 겁니다. 이 정리하면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5%로 올라왔습니다. 이 가령 판매가가 3천만 원대 초반인 승용차의 개소세는 약 43만 원 냈으면 됐는데 이 7월부터는 100만 원으로 2배 이상 뛰는 겁니다. 다만 100만 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약 7,600만 원 이상 되는 고급 수입차, 승용차들은 오히려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8월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좀 변경되는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기존보다 5배 이상 이렇게 소득공제율을 좀 높였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15%, 이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그리고 3차 추경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일부 여권에서 2차 재난금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어느 대책보다 좀 피부에 와닿는 게 역시 재난지원금이죠. 오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팽팽했습니다. 이 결과는 찬성 51%, 반대는 40%였는데 이 생활 안정을 위해서 2차 지급을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원까지 나서서 이 2차 지급 관련해서 좀 운을 떼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 정부와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 산업 살리고 고용 늘리겠다고 정부가 지금 수십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과 밀접한 항목들은 꼼꼼하게 하나씩 챙겨서 가게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죠.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오늘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4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됐지만 이례적으로 윤종헌 은행장이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기로 하며 당장 대화의 창구는 열린 셈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가 뽑은 펀드 사기 5적. 피해자들은 펀드의 기획, 도입, 교육, 판매, 전 과정의 최고 실무 책임자라는 오영국 WM 사업본부장을 1위로 꼽았습니다. 오늘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4차 집회에서 피해자들은 자율배상 110%와 11일 열릴 이사회 발언권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시중은행이 팔아서는 안 되는 초고위험도 상품인데다가 사실은 그 위험도를 내부적으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된 거냐. 벌써 그 만기가 지난 지 1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를 포함을 해서 11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미국 연방법원에 피소된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해놓고도 몰랐다는 기업은행의 행태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 3%를 받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대금리가 2.5%였어요. 저희한테는 0.5%밖에 더 올라가지 않는 아주 그냥 저수익률의 안전한 펀드로 인재가 된 거예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 펀드 투자 수익률이 27%를 추가하는 펀드였던 거예요. 오늘 집회를 하루 앞두고 기업은행 측은 이례적으로 피해자들과 윤종헌 행장과의 면담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대책위는 8일 윤 행장을 만나 110% 자율 배상안을 포함한 피해 구제 방안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사회의 외부인 참관을 허용했던 전례가 없는 데다 배상안에 대해서도 은행과 대책위 간 의견차가 커 당분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5년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추진 과제와 실행 방안을 담은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도심 항공교통 분야에 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5년 뒤 상용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승 시제기 개발을 2023년도까지 완료하게 되고 중장거리용 기체와 2인승부터 8인승 기체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35년엔 자율 비행이 가능한 택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 40km 기준 11만 원 정도로 자율 비행이 실현되면 2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지난 3일 기대와 우려 속에 전체 학교의 등교 계약을 시작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 학교들은 보통 4월부터 봄학기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기가 연기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로이터 통신에 제공한 영상에는 평양의 김송주 초등학교와 용왕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체온 검사를 하고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코로나19 우려로 2달 만에 맞은 늦은 개학을 반가워하면서도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취했던 방학 연장 조치는 일단 해제됐지만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장에 집결하는 계약식은 생략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는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를 언급하며 폼페이오가 중국에 대해 잡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처음이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회주의를 영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악랄하게 걸고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폼페이오가 다음 세기를 자유민주주의를 본보기로 하는 서방의 세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놨다며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도 어찌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적 역량 확충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서구 주도의 다음 세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사회의 변화를 이뤄내자고 주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표출된 미국 사회의 분노는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 개혁이란 목표를 이뤄낼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언젠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시위대의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모인 사회적 동력을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분노가 경찰의 공정한 법 집행과 신뢰를 증진할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폭력 시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리에서 평화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위대에 대해선 미국인들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의 화재 현장에서 갑자기 강한 폭발이 일어나 소방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한 차례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진화 작업 도중 또다시 폭발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 때 경찰이 출동해 건물 내 사람들을 피신시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경찰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고 두 번째 폭발음을 들었을 때 건물에서 1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서 소방관들이 가게에 들어가다 폭발에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상당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향수를 판매하는 가게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최대 IT 기업인 얀덱스가 모스크바에서 현대모비스와 손잡고 개발한 자율주행차 4세대를 선보였습니다. 현대 소나타를 기반으로 얀덱스가 자동차 회사와 합작해 개발한 첫 무인 자동차입니다. 얀덱스는 2016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차량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7년 첫 자동차를 시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4세대는 센서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보강했고 레이더 시스템을 범퍼 아래에서 지붕 위로 옮겨 차량 주변 감지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얀덱스는 인터넷과 자동차 대기업 간의 협력은 얀덱스의 무인 기술과 차량 컴퓨터 시스템 간의 보다 원활한 통합을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얀덱스는 전 세계 30개 이상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닛산 자동차가 영국 북부 썬덜랜드 자동차 공장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이 무역 협정 없이 유럽 연합을 탈퇴할 경우 생산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시와니 굽타 닛산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는 유럽 수출 물량에 대한 무관세 보장이 없다면 영국 공장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 수출 물량에 관세가 붙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썬덜랜드 공장에서 캐시카이와 주크 등 소형 SUV를 약 35만 대 생산해 유럽 시장에 수출했습니다. 이 공장의 고용 인원은 7,000명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 아침 서해상에서 기온차로 인해 생성된 안개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쪽 지방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야간 운전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현재 황사의 영향으로 중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합니다. 이 황사는 내일까지 잔류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볕 더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 32도, 대구 34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서울과 대전 29도로 역시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춘천 28도, 청주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로 비교적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 전주 30도, 대구 34도, 부산 26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더 올라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